안녕하세요. 동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서초구 방배동에 폐파출소가 구매로 나온 물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물건 명도가 필요 없는 국유재산으로 나온 구매 물건인데요. 과연 투자 가치는 어떤지, 국유재산 물건을 투자하실 때는 어떤 점들을 주의하셔야 되는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건에 대한 정보를 같이 보시면 구매 관리 번호는 2023-022435-430번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에 소재하고 있는 파출소가 구매로 나온 사건인데요. 그 재산의 종류를 보니까 국유재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국유재산이란 국가 소유에 있는 부동산이 매각으로 나온 재산을 국유재산 물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다양한 물건을 여러분이 낙찰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 국유재산 물건을 투자할 때 가장 큰 메리트는 명도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여러분들 입찰하기 전에는 반드시 공매 공고문을 확인해서 특별한 매각 조건이 있지는 않는지 확인 후 입찰을 참가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물건 정보를 살펴보면 토지 면적은 65평, 건물 면적은 35평 정도 되는 국유재산이 공매로 나온 사건입니다. 폐파출소가 공매로 나온 사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물건 사진을 같이 봐보면 예전에는 파출소로 이용하던 건물인데 지금 현재는 파출소가 이전을 해서 비어있는 건물이라고 하는 거죠. 제시의 건물로 휴게실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건물 내부 사진을 같이 보면 이미 파출소가 이전을 하고 상당 기간 공실로 방치가 되어 있었던 물건이기 때문에 관리 상태는 그다지 양호한 물건은 아니죠. 곰팡이가 굉장히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물건 감정평가서를 봐보면 토지의 감정가가 거의 한 30억 정도, 건물에 대한 감정가는 약 1600만 원 정도밖에 안 잡혀 있는 물건이죠. 즉 건물에 대한 가치는 거의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토지 평당 가격이 중요하고요. 그 토지 시세를 잘 파악해서 입찰에 참가해야 되는 물건입니다. 그 다음에 위치는 어떤가 지도를 보시면 해당 물건은 서울 방해초등학교 서쪽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물건이고요. 해당 물건 북쪽으로는 지하철 7호선 내방역, 남쪽으로는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소재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지하철 7호선 내방역도 충분히 도보로 이용 가능한 위치에 있는 물건이고 방배역도 충분히 도보로 이용 가능한 물건이기 때문에 교통하고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물건이라고 하는 거고 해당 물건 바로 뒤에는 이 서리풀 공원이 소재하고 있고요. 이 방해초등학교를 지나게 되면은 공원으로 산책할 수가 있는 진입로가 가까이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입지 요건이 양호한 물건이기 때문에 해당 건물을 낙찰받아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철거하고 신축을 해서 사업성을 내보는 방법도 있는데요. 과연 해당 물건은 건물 신축이 가능한 땅인가 아닌가 토지 이용 계획원을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원을 살펴보면은 해당 물건의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으로 들어가는 물건이고요.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들어가는 물건입니다. 우리가 다세대나 다가구를 개발할 때는 2종 일반 주거 지역 이상으로 들어가는 용도 지역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해당 물건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을 신축하기에도 괜찮은 용도 지역에 나와 있는 물건이고요. 그 다음에 세부 용도 지구를 살펴보면은 상대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물건입니다. 인근에 초등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지역이죠.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목이기 때문에 유흥업소나 이런 것들은 허가가 안 나오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공방호 협조구역 이렇게 들어가죠. 대공방호 협조구역이라고 하는 건 건축물을 높게 지었을 때 그 높이가 일정 높이 이상 되게 되면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을 대공방호 협조구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해당 부지는 그렇게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가밀억제권역으로 들어가는 물건입니다. 이 내용만 살펴봤을 때는 건물을 신축할 때는 그렇게 문제점이 없는 땅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해당 물건의 한 가지 단점은 바로 이 접하고 있는 도로 폭이 좁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로 폭이 좁게 되면은 저 도로에 바로 붙여서 건물을 지을 수가 없고 나중에 건물을 지을 때는 이격거리를 둬서 건물을 지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좋은 점은 도로의 폭이 좁은 물건은 맞지만 도로를 북쪽에 끼고 있는 물건이라는 겁니다. 주거지역에다가 건물을 신축할 때는요. 일조권 사선 제한이라는 걸 확인해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뭐냐? 해가 정남방향에 떠 있을 때 그림자가 어디로 떨어지는지 보는 걸 일조권 사선 제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해당 지적도를 보게 되면 항상 지적도는 위에가 북쪽, 밑에가 남쪽이거든요. 그러면 해당 땅은 해가 정 남방향에 떠 있을 때 그림자가 어디로 떨어지게 되겠습니까? 바로 남의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도로에 그림자가 떨어지겠죠. 다만 도로에 대한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이쪽은 사선 제한을 조금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땅이다. 그렇게 건물이 사선 제한으로 잘려나가게 되면은 원래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을 전부 다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 약간 손해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해당 부지는 사선 제한은 조금은 받겠지만 도로가 부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미미하다는 게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확인해 보면은 파출소로 쓰던 건물이긴 하지만 건물을 신축해갖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볼 수도 있는 물건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과연 해당 물건은 가격은 비싸게 나온 건가 싸게 나온 건가, 그 가격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매로 나온 가격은 최저 입찰 가격이 23만 8,400만 원에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토지 면적이 약 65평 정도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토지 평당 약 3,700만 원 정도에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그럼 인근에 있는 부동산들은 평당 가격이 얼마 정도에 거래가 됐었는가, 밸류매 사이트를 보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 이내 실거래가 된 사례들을 보면 2022년도에 거래가 되는 건이 두 건이 있네요. 토지 평당 7,400만 원, 토지 평당 7,7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된 사례가 두 건이 있습니다. 해당 물건들은 도로가 양쪽에 접해 있는 각지에 소지하고 있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그 토지에 대한 가치가 조금 더 나가는 물건으로 판단이 되죠. 그 다음에 비교적 최근에 거래가 된 2023년 사례를 보게 되면은 토지 평당 5,300만 원에 거래가 된 사례가 있죠. 해당 물건은 굉장히 오래된 단독주택이 지상에 소지하고 있던 물건이기 때문에 토지 가격으로만 거래가 된 물건인데요. 해당 물건도 건물에 대한 가치는 거의 없고 땅값만 보고 사야 되는 물건인데 그 토지 가격이 평당 3,700만 원 정도 수준에 나왔다고 하면은 주변의 실거래가 사례들이나 시세에 비해서는 확실히 저렴하게 나온 물건은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물건은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 내용은 바로 뭐냐? 공매로 나와 있는 파출소 바로 옆에 엄청나게 큰 나무가 소재를 하고 있죠. 보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한 몇 년 정도 된 나무일까요? 현장 사진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봐보면 보호수로 지정이 된 나무고요. 1981년 10월 27일부터 지정이 된 보호수인데 그 수령은 자그마치 276년 정도 됐다. 81년 기준으로 276년이니까 지금은 300년이 넘은 보호수가 소지하고 있는데 충격적인 게 바로 뭐냐면은 해당 물건 부지 내에 보호수가 소지하고 있는 물건이라는 겁니다. 지적도를 한번 봐보면은 공터로 보이는 저 부분이 보호수가 소지하고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물건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면 저 보호수를 제거를 해야지만 신축이 가능한 물건이고요. 해당 건물을 보호수가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증축하기도 쉬워 보이지가 않는 물건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보호수 이식은 쉬운 일이냐?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일단 보호수를 이식하려고 하면은 뿌리 돌림이라고 하는 밑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밑작업만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고 요즘에 보호수 이식하는 비용도 굉장히 비싸졌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보호수를 이식하려고 하면은 시민단체하고 환경단체의 반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가 들어오게 되면 보호수 이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보호수 이식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협의가 있어야지만 보호수를 이식할 수가 있는데 그 협의를 받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겁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도 어떤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보호수가 있어서 이것 좀 이식해달라 행정심판을 걸었는데 결국에는 패소를 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서 보호수를 이식할 수는 없다라는 판결이 나온 거죠. 아파트 단지 재건축할 때도 보호수 이식을 못하는데 개인이 조그만 땅 개발한다고 보호수를 다른 데다 이식해달라고 하면은 그런 요구는 더더욱 들어줄 리가 없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개인의 사적 재산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 재산상 손해가 크다. 그러니까 이식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도 있지만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서울의 아파트 재건축 단지가 그런 이유로 행정심판 걸었는데 패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은 저 보호소를 이식해야지만 그림이 나오는 물건인데 그 보호소 이식 자체가 불가능한 물건이 공매로 나왔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물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황 그대로만 활용할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 미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물건이 아닌가. 그러니 지금 현재 주변 실거래가나 시세보다 현저하게 저렴하게 나온 물건은 맞지만 제가 봤을 때는 더 떨어져야 되는 물건이 되지 않을까. 보호수 때문에 개발이 불가능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저 보호소를 이식할 수 없다면 아이디어를 한번 내봐서 저 건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면 좋을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활용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저 상태에서 중축이나 신축은 거의 불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고 리모델링을 해서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떠한 용도로 리모델링 하면은 좀 그림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바로 옆에 울창한 보호수가 있으니까 약간 식물원 같은 감성으로 꾸며서 카페를 한다라고 하면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그렇게 좋은 아이템은 안 될 것 같은데. 해당 물건 위치는 참 좋은 물건이 나온 건 맞지만 활용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물건이 공매로 나오다 보니 주변 시세보다는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낙찰받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서초구 반별동의 국유재산 파출소 물건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해당 물건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는 물건이고 위치도 좋고 명도도 필요 없는 물건은 맞지만 부지의 보호소가 소지하고 있는 물건이라 그 활용 가치가 거의 없는 물건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차를 참가하실 분들은 보수적으로 평가를 해서 참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